제품별로 원가 정보를 우리가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표를 한번 먼저 보시죠. A 제품을 생산하고 B 제품을 생산하고 C 제품을 생산하는 이러한 제조업이다. 자,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생산하는 것으로 좀 이해하기 쉽도록 나열해 봤어요. 자, 먼저 A 제품, B 제품, C 제품 각각의 제품별 원가 정보를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품별로 이렇게 직접 원가를 어디에다가 집계를 한다? 작업 원가표라고 얘기를 했죠. 작업 원가표에다가 구분해서 집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품별로 원가 정보를 집계를 해보려니까 산출해 보려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만 가지고는 A 제품에 대한 원가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제조간접비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제품별로 제조간접비를 반영을 해야만이 제품별 제조원가가 산출이 되죠. 자, 이러한 제조간접비를 산출하려고 하니까 결산기말에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을 우리가 이제 해봐야 되는데 결산기말에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 발생된 제조간접비 총액, 그리고 이 실제 발생된 제조간접비 총액을 실제 배부 기준, 우리가 이제 이 제품별로 배부를 하기 위해서는 배부 기준을 설정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배부 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그 설정된 배부 기준에 실제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 제조간접비 총액을 이렇게 배부 기준 총액으로 나누면은 제조간접비의 실제 배부액이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배부 기준을 뭐 작업 시간이다, 작업 시간이라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시간당 제조간접비가 얼마다라고 하는 게 배부율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배부율을 이렇게 산정을 해서 A 제품의 배부 기준인 이러한 작업 시간, B 제품의 작업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C 제품의 이러한 작업 시간, 다 이제 집계가 돼 있을 건데, 이렇게 실제 배부율을 이렇게 제품별로 그 제품별로 발생된 실제 배부 기준, 즉 작업 시간에다가 실제 배부율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제품별로 실제 배부액이 이렇게 반영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결산기말에 가면은 제품별로 이렇게 제조간접비의 실제 발생액을 이렇게 배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배부하면 제품별 제조원가가 산출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거죠. 문제는 뭡니까? 결산할 때 가서 한꺼번에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물론 신뢰성이 높겠죠. 그러나 회계 기간 중에 이러한 각 제품에 대한 원가 정보를 그때그때 파악을 해서 어떤 판단, 의사결정을 하고자 했을 때 이 실제 배부율을 실제 배부액을 지금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원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수 있도록 연초에 이렇게 미리 예정 배부율을 산정을 해서 실제 제품별로 발생된 배부 기준, 즉 작업 시간에다가 그 예정 배부율을 적용하여 임시로 이렇게 제조간접비를 제품별로 예정 배부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다,
정상개별 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상개별 원가 계산도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조간접비의 예정 배부율을 먼저 산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실제 배부율 산정과 마찬가지로 예정 제조간접비의 총액, 제조간접비의 총액을 이렇게 예정하고, 즉 추정해서 이걸 무엇으로 나누느냐 하면은 배부 기준인,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작업 시간이라고 가정을 했죠. 예정 작업 시간의 총액 전체를 말하죠. 이 전체의 작업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제품별 작업 시간이 아니라 전체의 작업 시간을 작업 시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조간접비의 예정 배부율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렇게 시간당 제조간접비가 얼마가 되겠다라고 하는 예정 배부율이 이렇게 산출이 될 겁니다. 이러한 예정 배부율을 제품별로 실제 발생된 작업 시간에 곱하게 되면은 제조간접비의 예정 배부액이 산출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제품별로 제조간접비를 우선 이렇게 예정 배부하여 A 제품에 대한 제조 원가를 파악하고, B 제품의 제조 원가를 파악하고, C 제품의 제조 원가를 파악을 해서 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이용자는 올바른 판단을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않고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앞서서 우리가 원가 배부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이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치를 넣어서 직접 해봤는데, 지금 이 개별 원가 계산에 있어서 그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개념을 좀 더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제 개별 원가 계산,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왜 이게 구분되어서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거를, 그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서도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측면에서도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실제 개별 원가 계산 정보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신뢰성은 충족이 되나, 목적 적합성은 이렇게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충족이 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안으로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게 바로 연초에 이렇게 예정 배부율을 산출해서 제조간접비를 임시로 배부하자라고 하는 이런 정상개별 원가 계산, 이런 방법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상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하게 되면은 목적 적합성은 충족이 되죠. 그러나 신뢰성은 아무래도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둘 다 충족시키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 둘은 서로 상충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목적 적합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뢰성이 저하되더라도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 의한 이런 예정 배부액을 배부하여 제품별로 제조 원가 정보를 산출해서 활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산 시점에 가서 실제 배부율이 산정이 되고 실제 배부액이 또 산출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결산 시점에서는 실제 배부액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실제 배부액이 얼마냐면은 10,000원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예정 배부액이 예를 들어서 15,000원이 예정 배부가 됐더라 이러면 어떨까요? 과대 배부가 됐나요? 과소 배부가 됐나요? 예. 그러니까 실제 배부액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실제 배부액 10,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그 기간 중에 배부된 예정 배부액이 15,000원이라 이러면은 실제 배부액보다도 어떻게 했다? 5,000원 더 과대 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나 예정 배부액이 뭐 7,000원 배부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 배부액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3,000원만큼 예정 배부가 과소 배부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은 원가 배분에 대한 부분에서 들었던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배부 차이, 즉 과대 배부, 과소 배부, 이 배부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는 조정을 해줘야죠. 어떻게 조정한다? 예, 이미 앞서 들어봤던 내용이었죠. 3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첫째, 어떤 방법? 비례 배분법.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기억납니까?